안녕하세요. 맛있는 절밥 진미령입니다. 얼마 전에 장애를 갔더니요. 거기 장애 계신 분이 어이 그 집은 요새 반찬으로 뭐 해먹수 하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집집마다 찬거리 고르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대한스님 모시고 좀 밥상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대한스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집집마다 매 끼니 정말 하루 세 끼 먹는 집은 더더욱 힘이 들 것이고요. 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해보는 거는 새송이를 이용해서 또 무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월동무기 때문에 또 단맛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국하고 또 흔하게 여름에 볼 수 있는 꽈리고추. 아주 전통적이고 담백한 맛으로 그냥 간단하게 무쳐 먹는 거.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네, 눈에 그려져야 되는데 눈에 아직 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재료 먼저 보세요. 퓨전 사찰 요리의 대가 대한스님이 자연이 살아있는 싱그러운 밥상을 선보입니다. 향기 가득한 새송이버섯과 시원한 무의 만남,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새송이버섯 묵국, 부드럽게 찐 꽈리고추가 매콤하게 변신합니다. 사라졌던 입맛 되살리는 꽈리고추찜 무침, 스님들의 정성과 지혜가 담긴 맛있는 절밥 지금 시작합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새송이버섯 묵국. 재료는요. 새송이버섯 3개, 무 4분의 1개, 참기름 1큰술, 소금 약간, 맛국물 4컵 준비해주세요. 언제부턴가 새송이라는 것이 새송이 버섯이 아주 시장에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새송이를 이용해서 버섯 묵국을 끓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식재료들도 다량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미련스러워져요, 새송이가. 그런데 이제 새송이는 사실 많이 구워서들 드시죠? 그렇죠. 그러는데 얘를 국으로 끓여 먹으면 그 깊은 새송이가 가지고 있는 향을 좀 깊게 느낄 수 있고요. 얘는 짧으니까 이렇게 길게 쓸지만 또 긴 거는 절반 잘라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묵국 챗국으로 챗소리로 해서 그렇게 해 드시면은 더 많이 저희가 식감을 더 느낄 수 있고요. 또 절에서는 무를 항상 이렇게 사각으로 썰어서 탕국에 많이 쓰고 있는데 또 탕국 느낌이 안 들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 새송이에 대한 주의가 이게 섬유질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드시면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새송이만큼은 버섯 중에서 꼭꼭 씹어서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예전에 새송이는 그 1년에 한 번밖에 맛볼 수 없는 그 송이. 송이를 닮아서 이제 새로운 송이다 해서 그러는데 사실 자연송이에는 뭐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섬유질이 풍부하고 요즘에 이제 성인병 예방에 이게 굉장히 잘 쓰이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무를 쓰실 때는 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끊어지니까 결대로. 결대로. 결대로 썰어주시고요. 너무 채를 가늘지 않게. 그러니까 새송이 버섯 쓰는 것 정도의 길쭉길쭉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물을 그 다시마를 마른 다시마를 그 물에다 우리세요. 그래서 하룻밤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다시마 향만 아주 풍부하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물을 막국물을 내는데 다시마 우린물만 쓰시면 맑은 그 묵국을 저희가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을 소금 간을 해주셔야 돼요. 소금 간. 간은 소금 간으로. 그래서 무를 쓰실 때는 거의 우리가 막 찌개처럼 뭘 많이 넣고 하는 거는 간장을 쓰지만 무를 이렇게 간단하게 국을 끓이실 때 콩나물이나 무는 소금 간을 해서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문제 없이 음식을 해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이렇게 불을 올리시고서
참기름을 작은 술 한 술 그냥 넣어서요. 아, 냄비에다가 참기름 작은 술 한 술. 예, 그렇게 해서 네. 버섯하고 아, 물을 좀 한번 살짝 볶는군요. 예, 볶아주세요. 예. 이렇게 덮는다고 하죠. 그렇죠. 저희가. 예. 그래서 들어갈 녹차 양만 덮듯이. 넣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손으로 기름에. 주물주물 해주셔도 되고요. 네. 예, 저희가 좀 묵국이니까 물을 많이 넣으셨네요. 시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은 손맛이고 네. 감 느낌을 그렇죠. 아시면은 누구든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 항상 손으로 이렇게 그러셨죠. 넉넉하게 어느 날인가 주물러서 음식을 하고 계시죠. 네, 어느 날인가 일회용 장갑이 나온 다음부터는 일회용 장갑을만 쓰시고 그래서 하시죠. 저희가 이제 간을 미리 하지 않고요. 네. 국물을 붓고 끓이고 나서 간을 하면 이 국을 굉장히 시원하게 그 짠맛이 없는 이걸 국을 미리 간을 해버리면 국맛이 이렇게 갈수록 짜집니다. 그렇죠. 데필 때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김이 나면 그때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마는 하루 전날 마른 거를 예, 지금 물에다 넣고 이렇게 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가열이 되는 소리가 나는데 네. 이렇게 김이 나면 타지 않을 정도에서 네. 국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김이 싹 오를 때 그래서 국을 건더기를 너무 넣지 않으면 국물이 나중에 국물만 돌아다니니까 네네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버섯하고 무는요 끓이게 되면 또 이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넉넉하게 무하고 버섯하고 넣으시면 아이들이 되겠네요. 있는 집은 더 길이를 잘게 해서 네.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끓인 다음에 간만해서 내시면은 아주 시원한 아침에 해장으로도 좋은 새송이 묵국이. 스님도 해장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신도분들을 상대로 예, 음식을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채식 해장은 스님 없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콩나물국하고 또 콩나물에 모제비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드시는 거. 그다음에 이 무에다 또 새송이하고 무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암에 대해서들 다들 그 두려움이 예민하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더 대장 기능에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드셔야만이 좋은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우엉이고 네. 그다음에 버섯 종류들이 또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죠. 스님 옆에 서 있으니까 아주 귀를 뽀글뽀글뽀글한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예, 지금 아주 뭐 잘 끓고 있는데요. 와. 이걸 너무 오래 끓이면요. 네. 국이 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국은 이렇게 네. 투명해질 때 네. 그때 딱 불을 꺼주셔야 돼요. 무 자체가. 그걸 지나버리면은 이 국 자체가 그 감칠맛을 좀 잃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끓으면 예. 불을 조금 낮추시고요. 네. 네. 무가 그냥 약간 아삭하고 물컹한 맛의 중간 맛이 돼야 되거든요. 아물컹? 예, 물컹하면 또 어른들은 좋아하시지만 네. 또 식감은 국이 또 너무 씹을 게 없으면 또 그렇거든요. 자, 이제 끓어서 저희가 이제 불을 여기서 줄이고. 예, 간만 조금 해주시면 네. 되는데 간을 그 소금 간을 네. 하시는데 저희는 소금을 항상 구운 소금을 써요. 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뒷맛이 달고 네. 천일은 구워서 콩콩콩 쪄서 해놓으시면은 항상 뭐 언제라도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요. 네. 가정에서 소금하고 또 장맛이 중요하잖아요. 사찰 음식의 기본 안녕하세요. 맛있는 절밥 진미령입니다. 얼마 전에 장애를 갔더니요. 거기 장애 계신 분이 어이 그 집은 요새 반찬으로 뭐 해먹수 하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집집마다 찬거리 고르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대한스님 모시고 좀 밥상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대한스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집집마다 매 끼니, 정말 하루 세 끼 먹는 집은 더더욱 힘이 들 것이고요. 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해보는 거는 새송이를 이용해서 예. 또 무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월동무기 때문에 또 단맛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국하고 예. 또 흔하게 여름내 볼 수 있는 꽈리고추. 아주 전통적이고 담백한 맛으로 그냥 간단하게 무쳐 먹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네, 눈에 그려져야 되는데 눈에 아직 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재료 먼저 보세요. 퓨전 사찰 요리의 대가 대한스님이 자연이 살아있는 싱그러운 밥상을 선보입니다. 향기 가득한 새송이버섯과 시원한 무의 만남,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새송이버섯 묵국, 부드럽게 찐 꽈리고추가 매콤하게 변신합니다. 사라졌던 입맛 되살리는 꽈리고추찜 무침. 스님들의 정성과 지혜가 담긴 맛있는 절밥 지금 시작합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새송이버섯 묵국. 재료는요, 새송이버섯 3개, 무 4분의 1개, 참기름 1큰술, 소금 약간, 맛국물 4컵 준비해주세요. 언제부턴가 새송이라는 것이 새송이 버섯이 아주 시장에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새송이를 이용해서 버섯 묵국을 끓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재료들도 다량으로 네. 한꺼번에 그리고 생산을 점점, 하는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좀 점점 그러는데요. 커지고 미련스러워져요, 네. 새송이가. 그런데 이제 새송이는 사실 네. 많이 구워서들 드시죠. 그렇죠. 그러는데 얘를 국으로 끓여 먹으면 그 깊은 새송이가 가지고 있는 향을 예. 좀 깊게 느낄 수 있고요. 얘는 짧으니까 이렇게 길게 썰지만 네. 또 긴 거는 절반 잘라서 썰어주시면 예.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묵국 챗국으로 네. 채썰이로 해서 그렇게 해 드시면은 예. 더 많이 저희가 식감을 더 느낄 수 있고요. 네, 또 네, 네. 절에서는 무를 항상 이렇게 사각으로 썰어서 탕국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이게 그 김이 오르고 나면 싹 고추에 너무 묻겠죠. 예 그렇죠 묻게끔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쪄서 또 말려서 겨울에 티각으로도 드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생고추로 말리시는지 아는데요. 살짝 쪄서 말리셔야만이 나중에 기름에 넣고 일궜을 때 아주 맛있는 그런 고추 티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김이 오르면은 10분 찌시고요. 네. 김이 안 오르고 맹물을 그 찜솥에 그냥 올릴 때는 20분 가까이 중불에서 예. 쪄주셔야만 돼요. 네. 저희는 김이 올랐으니까 한 10분 정도. 예. 그냥 쪄서요. 그냥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간장에 예. 이것도 장에 어쨌든 맛있어야 되지 네. 장맛이 없는데 그렇죠. 장에서 조금 꼬리한 냄새가 나고 이러거나 그러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님 다 쪄주지 않았을까요? 예, 10분 되면은 이게 네. 잘 쪄집니다. 김이 오른 데다가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쪄지고 있고요. 예. 저희가 그러기 전에 볼에다가 양념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맞아요. 무침이니까. 예, 이 정도 양이면 직간장 한 큰술이면 너무 짜고요. 네. 그래서 한 3분의 2스푼 정도 하고 네. 깨 좀 넣으시고요. 깨 넉넉히 예,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을 참기름 한 술 듬뿍 해서 푹 해서. 네, 넣어주시면은 양념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고춧가루 굉장히 곱죠. 네. 그래서 매워요? 너무 조금 맵지는 않고요. 너무 적게 넣으면은 또 우리가 그렇죠. 근데 저는 매운 거 좋아해요, 스님. 그러세요? 네. 저희가 이걸 들고서 예. 양념에다 버무리겠습니다. 밀가루에 묻힌 꽈리고추를 한 10분 정도 쪄냈습니다. 솥에서 내서 바로 무쳐서 드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쪄놓고 먹을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무쳐 드셔도 되고요. 예, 먹을 만큼만 그렇죠. 묻혀서.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남은 거는 이렇게 소반에 말려서
튀겨 먹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절밥 진미령입니다. 얼마 전에 장애를 갔더니요. 거기 장애 계신 분이 어이 그 집은 요새 반찬으로 뭐 해먹수 하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집집마다 찬거리 고르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대한스님 모시고 좀 밥상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대한스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집 안녕하세요. 맛있는 절밥 진미령입니다. 얼마 전에 장애를 갔더니요. 거기 장애 계신 분이 어이 그 집은 요새 반찬으로 뭐 해먹수 하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집집마다 찬거리 고르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대한스님 모시고 좀 밥상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대한스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집집마다 매 끼니 정말 하루 세 끼 먹는 집은 더더욱 힘이 들 것이고요. 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해보는 거는 새송이를 이용해서 예. 또 무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월동무기 때문에 또 단맛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국하고 예. 또 흔하게 여름 내 볼 수 있는 꽈리고추. 아주 전통적이고 담백한 맛으로 그냥 간단하게 무쳐 먹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네, 눈에 그려져야 되는데 눈에 아직 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재료 먼저 보세요. 퓨전 사찰 요리의 대가 대한스님이 자연이 살아있는 싱그러운 밥상을 선보입니다. 향기 가득한 새송이버섯과 시원한 무의 만남,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새송이버섯 묵국, 부드럽게 찐 꽈리고추가 매콤하게 변신합니다. 사라졌던 입맛 되살리는 꽈리고추찜 무침. 스님들의 정성과 지혜가 담긴 맛있는 절밥 지금 시작합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새송이버섯 묵국. 재료는요. 새송이버섯 3개, 무 4분의 1개, 참기름 1큰술, 소금 약간, 맛국물 4컵 준비해주세요. 언제부턴가 새송이라는 것이 새송이 버섯이 아주 시장에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새송이를 이용해서 버섯 묵국을 끓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재료들도 다량으로 네. 한꺼번에 그리고 생산을 점점, 하는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점점 그러는데요. 커지고 비전스러워져요, 네. 새송이가. 그런데 이제 새송이는 사실 네. 많이 구워서들 드시죠. 그렇죠. 그러는데 얘를 국으로 끓여 먹으면 그 깊은 새송이가 가지고 있는 향을 예. 좀 깊게 느낄 수 있고요. 얘는 짧은 행복은 인생의 행복은 마음을 비우는 데 있다 했거든요. 저는 이 꽈리고추 이 새송이 묵국이 그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꽉 차지 않고 햇살이 따뜻한 방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 새송이 묵국인 것 같아요. 네, 스님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것이 가장 좋다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냥 속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행복이라고 하겠냐마는 매 순간순간 저희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 항상 불교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길을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성이 들어가면 맛있고 정성이 들어간 만큼 또 이렇게 사람도 잘 돼가지 않나 싶어요. 부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진미령의 맛있는 절밥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대한 스님하고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성불하십시오.